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참 좋았는데 그 인간이 처음부터 썩은 놈이 아니었거든요. 5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건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그 인간이 한순간에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 나이에 그동안 겪지 못했던 남편의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어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이 모시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고향이 대구인데 마당에 있는 대형 저택에서 한 번도 이사 안 가고 한평생을 사시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두 분만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부모님의 가정 문화는 예전처럼 조심스러웠는데 어머니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어머님을 뵈는 경우가 명절 때나 서울로 병원에 올 때뿐이었는데 이젠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착하신 분으로 시집살이 했을 때의 어려움이나 소리를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3일이 길면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어머니와 마찰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꽤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1년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병원 때문에 우리 집에 올라오게 되었지요. 그때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의사소견까지 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는 아주머님이 모셔다 바로 내려갔어요. 재수씨, 고생 좀 해주세요. 엄마가 이번에 검사도 할 게 많아서 좀 오래 있게 될 것 같아요. 한 주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아유, 뭘 고생이에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부탁 안 하셔도 돼요? 걱정 마세요. 그래, 형, 걱정 말고 조심히 내려가서 장시간 운전하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가야 해서요. 걱정 마세요. 졸리면 꼭 쉬세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병원 다녀온 뒤에 엄마를 모시고 오셔야 하는데요. 그때 연락 주시고 의사 만나시고 오실 때도 연락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걱정 말라니까요. 저도 자식이니까 잘 챙기고 전화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형이나 잘 가.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어머님을 잘 대하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형님이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생각 없이 다 말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액수가 정말 엄청 높았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부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단지 형님이 어머님을 잘 대해주시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결정은 어머님께 맡겨두셨다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많이 속상했는지 남편이 아주 길게 전화해서 마음을 털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기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가 5천만 원을 주시며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남편을 위로해 주는 게 맞죠. 여보, 당신도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분이라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우리가 모은 돈도 꽤 되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가 알뜰하게 보살펴 주신 것도 생각하면 우리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 생각해요. 형이 5천만 원이나 주지 않았으면 용감한 결심을 할 뻔했어요. 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이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자식 둘 안 낳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네요. 사실 우리 남편에게는 자식도 딱 한 명만 있을 뿐이라 복잡한 심리가 있어요. 낳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식이 한 명인 것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지 감히 아실 테죠.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받은 형한테 그때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두면서 엄마를 잘 대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떠넘기면 소송을 해서라도 그 돈을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때 맹세까지 하시며 형제의 난을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 일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어머님을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귀찮다 생각 안 하고 어머님을 편하게 모셔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시어머니라도 불편한 건 있다고요.
있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은 금방 지나가니까 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어요. 바로 코로나예요.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였거든요. 그 때문에 일주일 후에도 어머님이 집으로 못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 장기간 머무르셨어요. 저도 역시 이것저것 모임이 많아서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집에 있게 되면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어머님만 돌봐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바깥 음식을 싫어하시거나 먹은 노인네가 그래도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좀 더 건강하게 가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음식과 잠자리에 신경을 많이 썼지요. 어머니,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전에 해물탕을 잘 드셨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더 뜨겁게 끓여볼까요? 그래, 그건 맛있더라.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며느리 솜씨가 좋아서 그것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마트에 좀 다녀올게요. 엄마는 TV를 보고 계세요. 우리 집은 좀 심심한데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말고 마트 잘 다녀와 주세요. 조심하세요. 저는 좀 눕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3명이라 단순하죠. 그래서 외식도 자주 했는데 밥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는지 자주 보고 청소하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청소기를 얼마나 돌리는지 아실까요? 그걸 어떻게 말하나요 보고 계명을 써봅니다. 나서서 해야겠죠. 그러던 중 약 3개월이 지나가던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없이 나오신 TV를 보시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도 어머님을 모셔드리는 것에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주버님과 조카들도 다 괜찮아요? 동서, 오랜만이야. 아, 나는 요즘 청소 활동도 하고 모임에도 나가면서 아주 살맛나요.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휴,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신 지 벌써 3개월이래요. 저희 집에서는 할 일도 없고 많이 적적해 하세요. 어머님이 모셔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때 제 속을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요. 사실 어머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뿐인데 집을 떠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보낼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제 감정은 모두 제쳐놓고 형님께서 어머님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었죠. 그러자 형님은 저에게 속내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셨고 동서도 좀 홀가분하게 살자. 어머님이 동서 집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고장이 몇 개월 남짓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 뒷방 넋쟁이 노인 할머니를 영원히 모셔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동서가 좀 오래 머물고 있어. 형님이 뻔뻔하게 나왔어요. 차라리 제게 부탁하는 얼굴로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들어주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는 앞으로 많이 모실 거라고 해서 더 어머님을 보자는 것 같은 말투와 의도가 꽤 기분이 나빴어요. 아, 형님, 어머님 모시기로 약속하신 건 형님이십니다. 형님도 어머님 모셔주는 것이 힘든 것 알겠지만 아이고, 어머님 집. 3개월째 떠나신 지금 수험생인 저희 집에 어머님이 언제까지 머물 수는 없고요. 어머가 몇 년을 함께 살아주려면 몇 개월만이라도 못 봐야 되어서 나는 평생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서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하죠. 지금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원래는 병원에서 일주일씩 교대로 근무했던 거 맞죠? 저도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형님, 그러면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정해야겠어요. 뭐, 동서가 좀 보내주면 되겠지? 정기한을 정해야겠다. 그때는 코로나 초창기였고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때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언제 끝날지 모를 시국이었죠. 역병이 끝나고 보내야죠. 형님의 말들이 다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말 장난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을 본가로 보내는 게 제게 좋은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후로 산책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TV를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 집은 30평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집은 100평이 넘으니까 산책을 할 수 있으니 어머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코로나 시국이 괜찮아질 때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게 좋겠네요. 하긴 엄마가 많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엄마는 마당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아했어요. 집에 가서 마당에서라도 돌기 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형이랑 얘기해 볼 텐데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틀 뒤 남편이 어머님을 본가에 모셔다 드렸어요. 남편은 효자라고 할 만큼 어머님께 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려는 느낌입니다. 둘째, 서우미는 이런 곳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의 그런 성향이 선하게 느껴졌어요. 적당히 매고 끊는 법을 남편은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정말로 살 것 같아요. 그때서야 집안일을 하는데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보내고 홀가분해진 저도 제 자신을 보며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혹시나 남편이 이런 제 모습에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난 뒤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형님께 전화가 왔는데 동서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음식을 먹였길래 창영이 아프다고 했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 올라와서 먹은 건 아무것도 없고 마신 건 없는데 지금 토하고 난리입니다. 어머님이 휴,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누룽지죽과 김치로 점심을 드셨는데요. 그게 전부예요. 누룽지랑 김치, 누룽지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동서가 음식을 잘못 줬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아오, 하면 골로 가기 일쑤네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도 어머님과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음식이 잘못됐다면 제가 더 아프지 않았을 텐데 전 괜찮은데요. 그건 동서가 더 건강하고 젊음의 요인일 뿐이겠죠. 아무튼 어머님께 드리는 음식은 좀 더 신경 쓰고 해드리기로 하죠. 고생하셨어요. 이게 뭐죠?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뭐라고 하세요, 형님? 그럼 앞으로 어머님께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에도 저희 집으로 보내지 말고 형님이 직접 오셔서 케어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동서씨, 뭘 또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어머님이 부르신다면 알겠습니다. 끊어주세요. 형님이 왜 그러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게 반갑지 않으신 거예요. 더구나 3개월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다 가시고 어머님이 제 칭찬이라도 하셨다면 형님은 배알이 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형님이 비교되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을 겁니다. 저에게만 보이는 형님의 슬픔이 시부모님, 친척 남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남편도 제게 어머님이 뭘 드셨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개월 동안 극진히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원망만 듣게 되니까 기분이 당연히 안 좋았어요. 재산은 다 물려받은 형님네 대신 너무 모신 공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날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형님은 자꾸 머리를 쓰더라고요. 틈만 나면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올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박상이 아도 생기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어머님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오바였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났는데 우리 신행남자들은 형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어머님을 더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모시려는 그날 하면서 형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쌓여갔어요. 그게 남자들 눈에는 형님이 어머님을 많이 걱정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저는 진짜 욕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쌍욕이 나올 뻔하여 놀랐는데요. 형님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만한 이유도 없군요. 어머님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망설였을 때 형님은 결국 속을 파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잘 지내는 새 식구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느라 힘들었는데 당신도 정말 힘드시겠군요. 하지만 어머님 세산을 다 받아가신 형님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동서가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말을 걸어보세요. 어머님께서는 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으시는 건 장담할 수 있으니까 동서가 와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당을 두둑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자기네 집 팔코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이 모든 자녀들을 키워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지금 2살이에요. 수험생이신데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애를 돌봐야 하니 우선순위가 그래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돈 욕심도 없어요. 형님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 보세요. 그래요. 지혜롭게. 알겠어요. 제가 한번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 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자 형님이 정신을 차려서 다른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만 모시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원래 소위 역마살이라 해야 할 만큼 밖으로 내버려 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가족이 집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특히 여자들은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혼할 때 회사도 그만둘 정도로 고집도 있으시고 고지식한 분이세요. 형님은 자유로운 분. 영혼의 소유자인데 반대되는 어머님과 붙어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생활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도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걸 어쩌겠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저희한테 보낼 기회만 엿보다가 형님이 원하던 날짜가 다가왔어요. 또다시 어머님이 서울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짜가 된 것입니다. 형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다. 어머님을 저희한테 오래 보낼 작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에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어머님은 서울 구경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둘째, 아들이 서울에 사는데 80 먹도록 설 구경해보지 못한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참에 서방님이 경복궁이나 서울타워, 거기를 함께 구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간 김에 명동까지 그런 것 좀 데리고 다니면서 충분히 여행을 즐겨주세요. 그럴까요? 아, 형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엄마 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뭐려,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잘 모셔야죠. 그리고 어머님 체력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곳만 다녀야 할 거예요. 그마저도 힘들 수가 있으니까 한 곳 다녀오면 이틀은 쉬고 또 다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들은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네, 형수, 그렇게 할게요. 집사람과 상의해 여행 계획을 잡아볼게요. 그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남편과 같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머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집에서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작전으로 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한 어머님이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형님이 어머님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였고요. 서울을 구경해 주라는 말은 형님이 애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왜 자꾸 형님을 좋게 보는지 답답할 뿐이었어요. 형님의 진짜 의도를 빨리 눈치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저한테 전화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머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웬만하면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해요. 몇 달 있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붙잡고 있어야 해요. 아니 나도 이제 내 할 일 좀 해야지. 형님이 어머님이 아파서 병원 오시는데 왜 서울 여행이에요? 어머님이 그런 체력도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저도 바빠요. 우리 애도 공부해야 해서 생활 패턴이 변경되면요. 안 된다고요. 병원 일정 끝나면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 어머님은 일주일 만에 보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적어도 한 달은 데리고 있어. 나도 좀 쉬자. 형님이 어머님이 진짜 여행하고 싶은 거 맞아요? 아,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당신 집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님도 익숙한 자기 집에서 생활하길 원하지 좋고 조용한 저희 집에서 살고 싶으실까? 어머님도 병원 갔다가 우리 집보다는 본인 집 가고 싶어 하시지요. 아, 나도 좀 쉬자. 어머님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나만 고생이야? 동서도 며느리 좀 해. 어머님 모시기 싫어서 이혼할 판이니까 동서가 이제 좀 맡아. 형님이 이런 말 밖으로 옮기는 게 치사해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재산은 형님이 다 받아먹고 왜 고생은? 반반인가? 어머님은 무슨 죄를 저지셨나요? 진짜로 서울을 구경하고 싶으신 건가요? 몰라요. 하지만 아들이 있는 엄마는 한다는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들어요. 어머님. 오시면 어머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본전도 못 찾았어요. 아, 이 남편이 형님 편에 들어선 얘기하는데 서러웠어요. 그러면 어머님 모시면 당신이 못 일하며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 어머님 집에 있어도 퇴근해서 오면 밥만 먹고 남편 방에 들어가서 쉽니다. 저도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준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제 노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어머님 밥하고 청소하고 대화 상대가 그 모든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기니까 남편은 자기 부모가 쉽겠죠. 그게 그렇게 억울해. 엄마 멋있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우리 밥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럼 내가 수고비 줄게. 그럼 됐지 뭐.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당신이 부리는 직원이야? 내가 돈 받고 사람 돌보는 간병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미친 인간이 이제 돈으로 저를 부려먹을 생각인가 봅니다. 저는 와이프도 아닌데 보세요. 어떻게 돈 얘기를 할 수 있죠? 쉰평,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인간이 저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러는지 싶더라고요. 말이라도 잘하면 제가 그냥 해주죠. 돈 얘기까지 나왔으면 끝 아닌가요? 저희 애 대학만 가봐라 하면서 남편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오셨고요. 남편이 휴가를 내서 어머님을 모셔 서울을 구경 다녔어요. 남편은 웬만하면 연차를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 인간이 휴가까지 내었으니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죠. 분명히 서울 구경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그 넓은 곳을 구경하고 다니기엔 컨디션 안 좋아요. 그건 제가 더 잘합니다. 아마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남편은 형님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싫다는데 꾸역꾸역 나가서 휠체어까지 태워서 서울을 한 바퀴 구경시켰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어요. 한편 저희 친정 엄마도 지방에 살고 있어서 병원에 올 일이 있을 때만 서울에 오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지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올라와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정엄마도 저희 집에서 하루 이틀 묵고 가셨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저희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 마음이 쓰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예전처럼 우리 집에 와서 묵고 가는 건데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괜히 시어머님도 미워졌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일에 중심을 못 잡는 남편이 제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미웠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병원 일정은 이미 끝났는데 서울 구경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일정이 늘어졌죠. 어머님이 진료를 받고 제때 본가로 내려가서면 저희 엄마도 딸 집에 와서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괜히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제가 딸이라서 같은 상황에서 엄마를 모시지 못하는 게 너무 서운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음이 폭발하고 애도 공부를 해야 해서 싸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장성호 장모님이 진료에 갈 때 같이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조금 있다가 돌려보낼게요. 아, 엄마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좋아.
더 들을 게 없어. 나한테는 일체 그런 소리 안 했었어. 날 걱정하셨나 보다. 다음에 병원 일정 때 같이 가기로 했거든. 내가 가서 솔직하게 말해줄게. 조금만 잔소리를. 남편이 여전히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어. 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엄마랑 함께 병원에 가서 도와주셔서 그것 자체로도 감동이었어. 나는 다른 큰 것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고생을 이해하고 알아주면 돼. 나는 그런 조언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거든. 여태까지 아무도 그런 것을 해주지 않아서 서운했는데 미웠던 생각들이 풀렸어. 그동안 어머니가 모시느라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고 며칠 뒤에 엄마가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녀오는데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상황이 더 나빠지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를 어떡하죠? 엄마는 집이 지방에 있고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엄마가 지방에 있는 집에서 이틀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실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호텔에 계속 지내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셨고 게다가 장기간 된다는 말에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엄마, 어떡하죠? 지낼 곳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까요? 그건 제가 싫어요. 누구를 고생시킨다거나 너만 고생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힘들고 말지, 내가 힘들게 하면 어떡하죠? 아이고, 그게 더 싫어요. 게다가 사동이랑 한 집에서 살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는요? 그 가성비 호텔에서 머물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을 내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의 여행 계획으로 짜놓은 스케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케줄을 모두 해결해야 집에 보내준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좀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내려보내지도 못하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 엄마는 일단 가성비 호텔에서 머물렀지만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기간이 연장되었고 한 달 후에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엄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와 상의하여 아빠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거나 계속해서 비싸게 호텔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에서였죠. 저희 아빠는 통도 크시고 어긴, 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엄마의 고민을 듣자마자 좋은 방법을 내놓으셨습니다. 병원을 이틀에 한 번씩 가야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아이를 옮겨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 호텔비가 얼마나 나갈지 알지만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내가 돈을 보낼 테니까 깨끗하고 조용한 오피스텔을 얻어봐. 어차피 서울에 정기적으로 올라와야 하잖아. 그럴 때마다 딸 집에서 며칠씩 얹어서 살았는데 우리도 그 집 그만하지 고생은 우리 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홀가분하게 우리 삶은 우리가 개척하게 가끔 지낼 만한 오피스텔을 구해봐. 아이, 그러는 게 나을 거예요. 아빠는 즉시 오피스텔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오신 이후 엄마가 즉시 병원으로 가 함께 가까운 오피스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이야기에 곧이어 집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한평생 주로 살았던 저와 엄마가 이런 일에 대해 잘 알아챌 리 없었겠죠. 공실에 깔끔하게 정돈된 오피스텔을 보고 곧바로 내일 이사를 하겠다고 말한 후 전세 계약까지 바로 체결해버렸습니다. 황급함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우리 사정이 급해서 서둘렀나 봅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요? 아이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빠가 하시면 혼나고 나는 당장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한동안 심신을 타느했지만 그날 밤에 엄마가 머무를 곳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는 한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고 한 거였어요. 찜질방 같은 곳에서는 절대 못 주무세요. 일단 이번 위기만 넘기자 하고 한 달 정도 살 곳을 구하려고 했는데 싼 곳은 500만 원에 30평짜리 반지하 주택이었습니다.
살기에는 좀 힘든 집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보증금 없는 곳을 알아보니 엄마가 번쩍 떠올린 것이 고시원이었습니다. 그 고시원은 어때? TV에서 봤는데 요즘 고시원은 원처럼 잘 나오더라고 해요. 잘만 구르면 창문도 크고 주방도 있는 곳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 우리 거기 알아볼까요? 맞아. 나도 알아보았어. 리빙테이라 하더라. 원룸처럼 있을 거 다 있고 잘 나오니까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엄마랑 커피숍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고시원을 찾았고요. 병원에서는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지만 통창에 깔끔한 인테리어에 방음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마 혼자는 충분히 살만했고요. 아빠한테 사진 찍어서 보낼 정도의 컨디션이었다. 다 날린 엄마는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고시비를 내고 엄마를 모셔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왔더니 할머님께서 거실에 쓰러져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옮겼고요. 남편도 빨리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머님이 쓰러진 이유는 피곤해서 우울증이 있고 주무시고 계신데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충고를 거들었고 2에서 3일을 지켜보고 나서 퇴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형님께 연락하다가 전부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다들 걱정이 되겠지만 그 걱정이 나의 질책으로 이어졌어요. 동서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어머님을 대해주기로 하고 어머님이 쓰러지셨는지. 동서께서 어머님을 모시기 싫으시면 그렇다고 하셨어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재수씨.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어떠한 전조 증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들이 쓰러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펴봐 주셨어야죠. 요즘 당신은 항상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장모님께서는 너무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쓰러지게 했나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모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형님, 아주버님, 그리고 여보님, 어머님이 왜 쓰러지셨는지 의사한테 듣고도 나에게 말해주셔야죠. 이러려 하시는 건지요? 여행이라도 가세요. 누가 여행을 데리고 가주는 사람인지, 누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지, 또 다들 왜 재단만 하세요? 됐으니까 그만 어머니를 모셔서 가세요. 다음에 어머님이 병원에 오실 때는 형님께 모셔서 오셔서 호텔에서 생활하세요. 아십니까? 그날 형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날 믿겠다는 말은 왜 하는 건가요? 실은 고생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뒤따라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 것인지 알겠나요? 당신 우리 엄마 좀 제대로 모실 수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엄마께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엄마는 밥만 주는 걸로도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저번에 장염이 더해져 쓰러지게 만드는 건요. 가시게 할 작정이냐? 장모님은 왜 그렇게 챙기면서 우리 엄마는 챙기지 않아? 그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나 억울하다. 내가 지금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내가 모시고 사는 건 어머니께서 여기서 더 어떻게 잘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밥에 간식에 모두 다 내 손으로 해드리고 빨래 목욕까지 다 내가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바쁘게 있었던 거지. 어머님 밥 거른 적도 없다고 왜 다들 나한테만 이래?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이러지. 아니야, 당신이 엄마를 잘 모셨으면 장염이나 쓰러지는 게 말이 되겠어. 장염은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거고 오늘 쓰러진 것도 당신이 어머님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녀서 그런 건데 왜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데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욕도 내가 다 받는 거야? 그렇게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떡해? 제 어머니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셨고 그 후 본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 올 때는 우리 엄마처럼 방을 따로 구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또한 이를 말씀드리며 서울에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했느냐고요. 그리고 장문으로 방구를 했던 것을 여쭤보셨는데 당신이 엄마와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듣고 나한테 그러지 못하게 했느냐고 물으셨네요. 엄마가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어서 호텔에서 지내다가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를 사기당해서 돈을 다 잃게 되었고 겨우 고시원을 찾아줘서 지금은 우리 엄마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모셔서 놀러 다닐 때 엄마는 아파도 딸 집에서 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눈물이 쉽게 나게 되었고
장모님에게 무엇을 구해주었냐고 물으셔서 진짜로 나와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냐는 말씀을 듣고 이혼하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자가 돈이 썩어 나가는 것 같다고요? 누구에게 돈으로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 당장 방을 비우라고 말할 때 머리를 잡고 흔드는 것은 아니겠지?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것 같아. 남편이 떠날 때까지는 그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에게 잘 못 보여준다고 다퉜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가 고시원 방을 따주겠다며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 인간은 이제서야 잘해볼 생각이 없어 보여서 나도 한마디 하게 돼서 말했어. 당신은 어째서 우리 엄마를 생각하지 않니? 당신이야말로 그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에게 고시원 방을 비우라고 말해. 당장 그 전에 당신의 방을 비울 테니 우리 집에서 물러나.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은 명백히 내 집이다. 남은 명 이 편으로는 우리 엄마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희 친정 엄마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학군이 좋은 곳에서 학교를 다녀 애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순조롭게 성장하도록 엄마가 원래 살고 있던 학군 지역의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전원 생활을 즐기러 내려가셨죠. 이 덕분에 우리 아이는 학군 지역의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우리는 그 전까지는 학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학군이 아닌 지역에서 전세로 살았었어요. 여기로 이사와서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줬더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엄마만 잘 대접하려 하고 우리 엄마를 묶어주었던 고시원 방을 가져갔다는 말에 후회하게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겠고 우리 아이는 독서실에 있었을 텐데요. 남편 방해 없이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시어머니를 먼저 모셔주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 모셔줬더니 이렇게 후레짓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남편은 필요 없습니다. 여태 좋은 걸로 넘어가주기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넘어가주면 제가 진짜 호구죠. 그래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도 남편의 직업적인 면이 좋다지만 이혼 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더군요. 협의가 어려워져 재산 분할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남은 게 없게 돼요. 사실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자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남편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까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혼 서류를 챙겨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전에 남편 침 싸놨어요. 그런데 인간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오자마자 1초도 이제서야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아이 내가 엄마가 쓰러졌다고 해서 너무 흥분했었나 봐. 내가 다 잘못했던 건데 미안해. 이제 와서 아무래도 됐어? 난 필요 없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 내 머리채까지 잡았던 거 기억나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나 지금 눈에는 거 없거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리 이혼하자. 여기 이혼 서류가 있고 짐도 다 싸뒀어. 그거 가져가고 나머지 짐들은 당신이 가져가면 돼. 거처 생기면 내가 보내줄게. 여보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헤어지나요? 나는 못해. 그러니까 이러지 마. 생각해보니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당신이 힘들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길 바라서 계속 배려해줬었고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당신 인생에서 나는 안 중요한 존재였던 거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날 이용해서 얻었던 게고 나는 이제 그런 호구가 아닐 거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살아. 우리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해하고 내가 충격받지 않게 잘 말할 테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헤어지자.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서류를 챙겨 짐을 나가는데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 이야기를 했겠죠. 또 기가 막히게
형님과 아주버님의 대동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은 또 속을 긁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가정 파티의 내용 중 어머님의 죽음으로 몰아놓은 사람이 얼마나 잘했다고 서방님을 내쫓아 한다면 서방님이 먼저 말해야지. 아, 이게 무슨 모자란 짓이야? 내가 동서의 행동에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왔어. 형님, 쇼 좀 그만하세요. 내가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몰랐는데 제 핸드폰이 자동 녹음되는 거더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미안한 척하면서 저를 이간질시키고 부려먹은 거 다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요. 이 녹음 파일을 모두 공개할까요? 얼마나 살벌하게 어머님. 여기 있는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형님이 말이 없어졌고 저도 거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당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잘못 누른 척하며 형님 전화 내용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아주머니와 남편은 정말 화를 내며 당신, 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하지 마. 엄마를 대하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면 그냥 말해. 나도 오늘 당신의 속마음을 알겠어. 여보야,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입이 여울 개도 없어. 아주머니와 여보야, 잘 들어주세요.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싶다면 자기가 더 잘해야 하고 여자들한테 다 맡기고 이런 철없는 짓을 한다면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그런 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결국 안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아주버님과 당신이 만들었고 스나 형님이 만들었네요. 저는 이제 이 집안에서 빠질 테니까 시서 어머님 모시고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저야 애도 다. 음악 키겠다고. 그런데 남편은 아니거든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회사도 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대표로 되어 있고 원래 이 사업도 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남편한테 아이디어를 냈고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사업을 한 것이고요. 제 아이디어이고 남편이 대표자는 저라면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은 거죠. 이제는 그 권한을 부려서 남편을 직원으로 체계를 다시 잡았고요. 수입 구조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여보야, 내가 회사 운영은 잘했잖아. 그래서 회사는 손 안 보면 안 될까요? 돈을 잘 벌어야 우리 아들에게 용돈이라도 많이 주지 않나요? 당신의 일을 잘하는 건 인정하지. 그러니까 당신을 자르진 않을 거예요. 경영인으로 앉히는 거라서 수입 구조를 바꿀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니까요. 직원으로서 내가 사장이지만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아가야겠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까지 만나러 다니느라 요즘 정말 바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깔끔하게 하고 해야죠.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가 혼이 난 격이 된 거예요. 남편은 한순간에 쫄딱 망했고요. 저희는 계획대로 이혼을 하고 남남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를 제 집에 모셔와서 보살펴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아빠한테 전세금도 다 드렸어요. 날렸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혼 사실 또한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제 상황을 잘 설명했어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는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었어. 이제야 나를 내가 찾게 된 거야.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 주세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요.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인생은 길어. 50이라면 아직 젊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날이 다 사라지면 안 되죠. 잘했다. 전 남편은 제가 직원으로 강제로 일하기가 싫어졌다는데 본가로 내려가서 아주버님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하네요. 이전 형님도 자신의 남편한테 엄청 혼났는데 형님한테 최고의 벌은 무엇인지요? 어머님을 최대한 정성으로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다 시동생까지 추가해서 시댁 식구들을 보살피게 된 이유로 숨막힐 정도로 형님이 먼저 죽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게 자기가 넘어갔나요? 괜히 꾸렸다가 더 큰 일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런 두 얼굴을 숨기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고 저 또한 이들에게 당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 갈아섰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출발한 지도 지금 2년 차인데 잘 지내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나 상황 탓하지 마시고 생각한 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